이거를 녹방을 좀 해야겠네요. 녹화한 거는 다 올리고 가야 되겠다. 보자. by enhance가 뭐야? 강화시키면서. 그렇죠. 에너지 효율성을 강화시키면서 여기 ing 두 개겠다. 그죠? 그 다음에 putting waste products를 to use 하는 거. 이건 또 뭐야?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쓰레기 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기 위해가 아닐까요? 그쵸? 집어넣는 거잖아. 근데 뭐 하려고? to use 하려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바이오 파워는 도움이 되나 보네요. 근데 뭐 하는데 도움이 되죠? 유틸리티랑 인더스트리를 무브 하는데. 그러니까 헬프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 자리에 투부 정사 와도 되고 동사 원형 이렇게 바로 와도 되죠? 동사 바로 나와서 놀래지 마시고. In a sustainable한 direction. 무슨 말이야? sustainable이 뭐야? 그렇지.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이런 유틸리티들이나 산업들을 이렇게 이동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말이죠. 바이오 파워. 약간 그런 거 같아. 요즘에 마트 가면 그런 거 봤어? 생분해 물티슈? 이런 거 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버려도 다시 분해돼가지고 환경 오염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죠. US Forest Products Industry가 지금 obtain한데 obtain하는 게 뭐야? 포함? 얻다. 그렇죠. 뭘 얻고 있냐면 half its energy. 그것의 에너지의 절반을 뭐에 의해서 얻냐면 combusting 하는 게 뭐야? 밑에 나와 있구나. 연소시킴으로써 이런 나무로 된 쓰레기들이나 액체 쓰레기들 같은 것들을 연소시키면서 에너지를 얻는 거야. 어디에서? 펄프 밀 프로세싱에서. 얘들아, 펄프가 뭐야? 우리 휴지, 종이 이런 거 만들 때 펄프라고 하죠. 그죠? 밀은 뭔데? 트레드밀 할 때. 뭐지? 트레드밀이 그거잖아. 물레방. 근데 이거를 이렇게 물레처럼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러니까 종이 만들 때 그렇게 하지 않아? 잘게 다 갈갈이 찢긴 것들을 이렇게 압착해가지고 만드는 거 아니에요? 휴지랑 종이랑. 맞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펄프를 이렇게 트레드밀처럼 돌리는 그 과정으로부터 나무 쓰레기랑 액체 쓰레기를 연소시켜서 에너지의 절반을 얻는다는 거잖아. 미국의 지금 포레스트 프로덕트 인더스트리가. 그죠? 이게 지금 여기에서 계속 연결이 되고 있는 거죠.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거잖아요. 응? 그다음에 바이오 파워는 도움이 된다는 거죠. alleviate 물어보려는데 또 나왔네요.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거야. 당연히 climate change 완화할 수 있겠죠. 아니 동원이 보니까 그거 틀렸던데. 그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서술형 말고 그거 원리 그거 한글로 고르는 거. 크라우드 펀딩을 근데 본문이라서 난 당연히 알 거라 생각했는데 제가 또 거기서 또 놓쳤더라고요. 아유 진짜. 여튼 바이오 파워는 기후 변화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죠. 당연히. 근데 뭐 함으로써? 아니면 또한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응? 뭐 함으로써? 줄이는 거지. 카본 다이옥사이드 에미션을. 당연하겠죠. 기후 변화를 완화시키려면 이산화탄소 에미션이 뭐죠? 배출량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뭘 캡처링하면서 캡처링한다라는 게 뭐예요? 맞아. 포획하는 거야. 랜드필 가스. 뭐지? 맞아. 매립지 가스를 포획하는 게 뭘 또 줄이고 있다? 메탄의 방출도 줄이고 있다. 그래서 다 환경적으로 다 노력하는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메탄가스가 그 지구 온난화 주범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가 없죠. 동물 키우면, 특히 가축들 키우면 메탄이 엄청 많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 근데 메탄에 대해서 부연 설명 나오네요. 잠재적인 온실가스라는 거죠. 바이오 파워는 또한 베네핏, 이득이 되는 거지, 휴먼 헬스에. 왜냐면 그게 컷다운 한다는 게 뭐죠? 컷다운 온 자체가 하나의 뜻이에요. 들어봤어요? 삭감하다? 예산 삭감 같은 거 할 때 삭감하다를 컷다운 온을 써요. 왜냐면 그것이 삭감하기 때문에 오염을.
replacing 하는 게 뭐였지? 대체하는 거죠. 왜냐면 그 자리에 다른 애가 가서 다시 채우는 거잖아. 대체하는 거예요. 콜이 뭐예요? 콜. 콜타르라고 할 때 콜. 석탄이죠. 뭘로 대체하는 거지? 아, 코파이어링이랑 직접 연소. 코파이어링이 근데 뭔지는 모르겠다. 이게 뭘까? 같이라는 의미잖아요. 코가 앞에 붙어 있다라는 거는, 그죠? 뭔가를 같이 뭐 연소시키는 건가 봐요. 이거랑 직접적인 연소로 대체하면서 오염을 삭감하고 있고요. 바이오 파워는 또 뭘 감소시키냐면 요거 이산화황의 에미션도 감소시키네요. 왜냐면 일단은 매터는 동사가 아니겠네요. 그죠? 동사는 컨테인즈겠네. 풀 같은 물질을 말하는 건가? 석탄 같지 않은 이러한 약간 식물 물질 같은 게 뭘 함유하고 있냐면 no appreciable sulfur content. 어떤 유황 내용물을 함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인 것 같은데 appreciable이 뜻이 있을 것 같아. 일단 appreciate는 감사하는 건데 appreciable 뜻 있을 것 같은데? 뜻이 있다니까 뭐. 주목할 만한? 뜻 살벌하네요. 주목할 만한. 이거 목표부분 일단 이따 드릴게요. 단어 보셔야 되니까 먼저 단어장 먼저 줄게. 이거 오늘 하는 거 단어지? 비주얼라이즈는 어제 했고. 다영이 거 하나? 왜 늦었어? 왜 전화 안 받아? 너 나 피해? 아니요, 저 쌤 안 피해요. 저 쌤 좋아하는데요. 야, 비주얼라이즈. 잠깐만. 종이가. 이거 쳐요? 그죠? Sorry. 안 돼. 쌤, 저 내일 칠게요. 근데 이건 안 준 거 같은데? 아닌데? 너가 이게 없고 내가 봤을 때는 너가 이게 없어. 이 영화 한 번, 한 번. 아, 진짜? 영어 하나 뜻 하나 있어야 되는데 맞지?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 맞죠? 이게 2장이구나. 이건 21 어제 한 거? 이건 어제 한 겁니다. 그러면 단어는 똑같이 중요하니까. 아니 수능 출제되는 단어들이 진짜 중요한 게 수능에 한번 어드레스가 해결하다로 출제되니까 그 뒤에 어드레스가 계속 해결하다로 나와. 미칠 것 같아. 그래서 수능 출제 단어는 다 중요하기 때문에 지나가면서라도 봐야 돼. 그래서 appreciable을 주목할 만한이라고요? 그러니까 식물 잠깐만요. 근데 plant matter 식물 문제로 봐야 되나? 메테리얼이 아니고 메터였네. 왜 플랜트 메럴이라고 할까요? 여튼 식물과 관련된 거겠죠. 모르면은 일단은 찍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모를 땐 일단 찍어야 돼요. 플랜트 매터 같은 거는 주목할 만한 이런 이산화황 내용물이 없기 때문에 컨텐츠는 어려워하지 마세요. 컨텐츠예요. 그냥 컨텐츠 내용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플랜트 매러가 이런 파워를 위해 가지고 연소가 될 때 토양은 뭘 뺏기는 거지? 영양분이랑 유기적인 메터 물질 같다, 그죠? 메테리얼처럼 쓰이는 것 같지 않아? 메터 혹시 뜻 나옵니까? Plant matter, organic matter. 그죠?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문제잖아. What's the matter 할 때 그 메터잖아요. 여튼 이런 부분을 빼앗기게 된다. 근데 어떤
유기물이냐면 그것이 얻었던 from the plant matter의 decomposition으로부터. decomposition이 뭐였지? 분해, 그렇지. 식물의 분해로부터 얻었던 물질들을 토양이 잃게 된다니까 이거 흐름과 관계없는 거 4번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이거는 바이오 파워랑 연관이 없는 내용이잖아. 게다가 바이오매스는 이것도 바이오매스도 그건데 총 생물량 이런 건데 여튼 바이오매스 리소스 이것도 그냥 생물 자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도 tend to 다음에 요까지가 동사인 거고 지오그래피컬리는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죠. 물론 해석은 하셔야 됩니다. 지오그래픽 하면은 지리적인 거냐 지질적인 거냐? 지리적인 거예요? 얘네들이 지리적으로 조금 퍼져나가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tend to니까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또 결국엔 어디에 도움이 되냐면 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도 좀 도움이 된다. 그리고 줄이는 거, 많은 국가의 의존, 이 수입되는 연료에 대한 의존도 줄여줄 수 있다. 이번에 우리나라 한국에너지원인가? 거기서 그거 만들어낸 거 알아? 이산화탄소 가스 포집해가지고 석유 만들어낸 거 알아요? 정말 천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랜트 매터가 뭔데? 그만 찾아보면 될 것 같은데? 플랜트 매터, 오르가닉 매터 할 때 물질 맞을 것 같은데? 맞네, 물질 맞네. 왜 메테리얼 쓰면 되는데 굳이 메터를 쓰냐? 얘들아, 매럴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래요. 덩어리진 물질 전체를 의미할 땐 매럴이래.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얘는 할만했고, 다음 3번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 적절한 것은 어디가 뚝 끊겨 있는 데가 또 있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Conversely 하면 일단 반대로잖아요. Human interference, 인간의 간섭이 막는데요. prevent from ing는 너무나 많이 나오는 거죠. keep from ing, stop from ing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where이 시작부터 나오는데 이거 관계부사인데 왜 시작부터 나와요? 앞에 그냥 the place 생략돼 있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죠? 선행사나 관계부사 중에 하나 생략해도 되잖아. 그러면 인간의 간섭이 엘리펀트들이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게 막는 곳에서, 그죠? 그들의 서식지 내에서. 그리고 얘네들이 리드하는 거야. 어디로? 그들의 넘버들로. 근데 어떤 넘버죠? exceeding 초과하는 숫자로 이어질 때라는 말인 것 같은데. 뭘 초과하냐면 the carrying capacity. 그러니까 그것을 캐리할 수 있는 수용력이라는 거잖아요. 그 수용력을 초과하는 숫자로 이어지는 장소에서가 되겠죠. 사바나에? 사바나 얘기하는 거구나. 그들의 노력은 환경적으로는 어떨 수 있다? 재앙적일 수 있다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앞에 이런 내용이 나올 것 같지. 인간의 간섭이 있기 때문에 종 다양성이 좀 유지되고, 왜냐면 인간이 실제로 그 멸종 위기종들을 계속 교배시켜가지고 살려놓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간섭이 도움이 되는 데도 많아. 그런데 역으로 이 사바나에서 이 코끼리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거를 못하게 하고, 서식지 내에서, 그리고 그 수용력을 초과해버리는 숫자에 도달하게 된다면까지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게 재앙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가봅시다. 일단은 one example까지 끊지 마세요. One example of human invention. 그러니까 너네가 할 수 있는 최대한까지 끊어야 돼요. 그래야 점점 더 크게 덩어리로 보이는 겁니다. 인간 간섭의 하나의 예시네요. 하고 사바나까지 끊어주면 좋겠죠. 사바나의 캐릭터를 수정해버리는, 바꿔버리는 이런 인간의 간섭 중에 한 예시는 뭘 통해서냐면 그들의 이펙트를 통해서인데, 효과를 통해서인데, 어떤 효과야? 사바나에 드웰링 하는 게 뭐죠? 드웰. 거주하다 이런 말이야. 사바나에 거주하는 포유류들, such as elephants 같은, 얘네들에 대한 그 효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것들은 그들은인가 보네요. 그것들은 맞네. elephant 받아주네. 그것들은 뭐다? What is known? 알려져 있는 것이다. as 뭘로써? A keystone species. 핵심적인 종으로서 알려져 있는 애들인 거죠. elephants가. 왜냐하면 얘네가 have a effect on, 원래 have an effect on인데 strong이 껴있다, 그죠? 영향을 끼치고 있잖아. 많은 양상에 of the environment, 이 환경에 많은 양상에. 근데 어떤 환경? in which면은 당연히 where이랑 같겠죠. 그것들이 살고 있는 환경에 많은 영향을 끼치니까. 코끼리가. 그러니까 사바나의 생태계에서는 코끼리가 키스톤 스피시스라는 거 아니에요? 코끼리들이 뭐 하는 거야? diversify 뭐죠? 다양하게 하는 거죠. 뭐를? 에코시스템을요. 근데 어떤 에코시스템이야? 관계사 나오네요. 근데 생략 가능하겠다. 왜냐면 they occupy and create 동사 나오니까 목적격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들이 차지하고 있고 만들어내는. 근데 서식지에 모자이크를 만들어낸다. 근데 제가 아는 모자이크는 그런 거밖에 없는데. 그 신원 이거 안 알리려고 하는 그 모자이크인데 혹시 모자이크의 뜻이 나오나요? 안 나와요? 서식지의 모자이크? 그냥 서식지의 모자이크라고 한다고? 뭘까? 서식지의 모자이크가 뭘까? 진짜 말 그대로 모자이크 아니야? 여기 가가지고 풀 뜯어먹고 저기 가가지고 풀 뜯어먹고 그래서 저 위에서 인공위성에서 내려다보면 진짜 모자이크처럼 보이는 그런 거인 것 같아. 근데 뭐함으로써 모자이크를 만들어내냐면 browsing. browsing 하는 게 뭐죠? 우리 웹서핑 할 때 browsing 한다고 하잖아요. 이거 뭐라고 해요? 검색 같은 거 해보고 훑어보는 거야. 그 다음에 trampling, 밟으면서 다니고요. 그 다음에 knocking over, 그냥 돌아다니는 건데 부시랑 트리들 막 진짜 knocking 하는 거는 무너뜨리고 다니는 거거든요. 짓밟고 다니잖아. 그러니까 그냥 훑어보고 그 다음에 짓밟고 그 다음에 부시랑 트리들 넘어뜨리면서 이런 헤비텟의 모자이크도 만들어내고 이러한 에코시스템을 여튼 다양하게 만들잖아, 코끼리들이. 얘네들이 그러면서 또한 뭐 하냐면은 spread seed. 씨앗도 퍼뜨리고 다니는구나. 그렇겠네요. through their eating. 먹는 걸 통해. 그리고 뭐 하는 걸 통해? defecating. 배설하는 것을 통해서요. 배설하는 habit을 통해서요. 그리고 maintain 하고 create 하기도 한다는 거죠. 물 웅덩이를 by wallowing. 뒹굴므로써. 여기는 되죠. 그러니까 먹고 배설하는 습관을 통해서 씨앗을 퍼뜨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물 웅덩이 같은 데도 유지시켜 준다라는 거죠. 코끼리들이 이 생태계에 정말 많은 일을 하네요. 사바나에서. 모든 이런 역할들은 베네피셜하다는 거지. 다른 종들한테. 이쯤에 나오면 적합할 것 같은데. 그죠? 그러나 인간이 간섭해가지고 개체수 너무 많아지면 재앙적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주면 일단 좋을 것 같아요. 똑같이 만약에 인간이 감소시킨다면 코끼리의 숫자를 그러면 여기 증가시키는 게 나와가지고 생태계 파괴된다는 내용 들어가면 딱 좋겠죠. 만약 인간이 코끼리의 개체수를 줄여버리잖아. 사바나의 한 특정한 구역에서, 그러니까 사바나의 한 조각에서라는 말인데 사바나 조각이라고 해봐야 구역인 거겠죠. 이 사바나는 뭐가 될지도 모른다. 좀 덜 다양해지고 덜 개방적일 수도 있고 그것에 물 웅덩이가 머드로 차버릴지도 모른다는 거지. 이것이 해가 될 거라는 거죠. 다른 스피시들한테. 할만했죠? 아니 근데 성광 이거 수업 다 하고 들어가냐 진짜? 끝까지? 범위까지? 수업 다 하긴 해? 끝까지 다 못하지 않아? 저번에 다 나가더나? 네. 와 니네 쌤들도 대단하네. 우시는 문제 게이트웨이 빼고 홀수 짝수 빼고 하니까 할만한 것 같긴 해요. 홀수 짝수. 근데 홀수 짝수 만약에 1강에 홀수 법만 풀이를 해요. 근데 풀이 안 하고도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진도는 좀 빨리 나가는데 야, 골치 아프다 너네도.
이제 물화생지를 한번 봅시다. 아, 제가 물화생지를 좀 보기가 싫어서요. 들어가겠죠, 그죠? 아, 수능 쳐야 되니까. 아, 저 물화생지 잘 못해요. 그래서 중간에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자, 혼돈의 좋은 이그젬플은 뭐냐면, 아, 이거 뭐야? magnetic pendulum? 펜듈럼 그거 아니야? 왔다 갔다 하는 거. 추? 알아요? 자석 달린 추 그거 계속 똑같은 속도로 왔다 갔다 하는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좀 더 그거 왜 추적해보면 흔적 많이 남기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알아요? 자석추라는 건데 이게 뭘로써 팔린 거야? executive toy? executive라고 하면 실행력이 있는 이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밑에 뜻 나온 거 한번 봐줄래? 아, 너네는 말고 책 밑에 아마 있을 건데 23은 아직 안 줬어요. 단어장을. 책 밑에 한번 봐볼래? executive 나오는지? 사무실의 뭐라고요? 사무실의 아, 사무실의? 그러니까 executive가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CEO 할 때 E가 executive거든요. 그래서 이 C는 당연히 chief고 아, 사무실 토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놨다고? 오케이. executive에 원래 사무실이라는 뜻이 있나? 아, 이그제큐티브 오피스 자체가 이러한 그래서 CEO들 사무실 보면은 그런 매그네틱 펜듈럼들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런 진자 운동하는 거 그런 것들 많이 보이잖아요. 아, 그래서 임원들이 갖고 노는 토이라고 해서 사무실 장난감이라고 해놨나 보다. 오케이. It has four magnets. 자, 그게 4개의 자석이 있는 거야. 근데 어디에 배열되어 있냐면 in a square. 정사각형 안에 배열되어 있는 거죠. At the base. 그 베이스라는 말은 그 밑에 깔려있는 바닥이 그 스퀘어라는 말이에요. And a pendulum. 그리고 추 있죠. That swings back and forth between them. 그리고 뭐가 있는 거야? 그것들 사이를 앞뒤로 스윙 왔다 갔다 하는 펜듈럼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it has 다음에 뭐가 있냐면 four magnets 하나, a pendulum 하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밑에 그러니까 정사각형의 베이스가 있고 이 위를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A번부터는 아니겠죠. 카오스를 만들기 위해부터는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Release the pendulum. 펜듈럼을 놔줘라. 갑자기 놔주라고? C부터 한번 가볼까? No matter how는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죠. 근데 no matter how는 반드시 여기 덩어리까지 같이 가져가야 됩니다. 형용사 부사까지 같이 가져가야 돼요. 아무리 많은 케어가 들어가지더라고 해도 뭐 하는데? To start the pendulum in the same position. 펜듈럼을 똑같은 위치에서 시작하려고 얼마나 많은 주의가 거기 기울여지더라도 it will visit. 그것은 방문하게 될 거다. 완전히 다른 지점에 방문하게 될 거라는 거죠. 두 가지 경우에. 근데 그 두 가지 경우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C는 아니라는 말이네요. 자, chaotic systems. 자, 이러한 그러면 혼돈의 시스템들은 만들어진다라고 합니다. By iteration. 반복을 통해서요. 비록 not all iteration leads to chaos. 모든 반복이 카오스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A번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다. B번 먼저 보는 게 낫겠다. 일단 카오스를 먼저 만들어내는 게 시작되진 않을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자, 그러면은 그 장난감이 요렇게 설치돼 있는 거다. 그 매그네틱 펜듈럼이란 그런 거다. 자, 그러면 펜듈럼을 한번 릴리즈 놓아봐. 그리고 노트, 기록하라는 거죠. 그 자석, 어떤 자석, it visit. 그것이 방문하는 그 자석을 한번 기록을 해봐봐. 그리고 in what order. 그리고 어떤 순서로, 무슨 순서로 가는지 기록을 한번 해보라는 거죠. 만약에 펜듈럼이 same 포지션에서 놓아지잖아요. 두 번째
time에. 그러면 그 움직임의 패턴은 may at first 처음에는 be the same 같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곧 it will become 되겠죠. completely different 해지겠죠. In fact, 사실은 the pattern of its movement 그 이러한 움직임의 패턴이 좀 혼란스럽다는 거죠. chaotic하다라는 거죠. BC 괜찮지 않아요? 왜냐면 그 움직임의 패턴은 그러니까 여기 내용이 그거잖아. 내용부터 그냥 할게요. 그러니까 내용을 얘들아 이해만 하면 돼. 너네는 시험은 안 치잖아. 이해만 하면 돼요. 저기는 시험을 치니까 이해 플러스 왜 이런가까지 사고까지 해야 되는 거고. 자, 카오스의 예시가 내가 물리 잘 못한다니까. 그리고 저런 장난감들은 왜 그 임원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자, 카오스 훌륭한 예시는 자석추이다. 하고 그것은 정사각형 바닥에 4개의 자석이 있고 추가 달린 것이다. 이렇게 먼저 설명을 해줬죠. 네모 안에서. 그리고 나서 무슨 내용이 나온 거냐면 추를 놓아봐라. 그리고 그것이 방문하는 자석과 어떤 순서로 방문하는지를 기록해봐라. 만약 추가 두 번째 시도에서 같은 위치에서 놓아진다면 움직임의 패턴이 처음에는 같겠지만 곧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사실 이 움직임의 패턴이 패턴이 혼란스럽다. 이렇게 이 순서예요. 지금까지는. 됐죠? 근데 4개의 자석이 그러니까 2개의 자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자석이 여기서는 지금 4개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두 번째에서 똑같은 위치에 놔도 달라지지 않을까? 이 추가 막 움직이는 방향이. 왜냐면 자석이 4개라며. 얘네 봐봐. 정사각형 바닥에 자석이 4개가 있다잖아. 그러면은 4개가 몰라. 일렬로 있는 게 아니고 뭐 어떻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4개의 자석이 이렇게 내가 정사각형 바닥에 4개의 자석이 있다니까 이렇게 모서리에 하나씩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추를 똑같은 자리에서 놓는다고 하더라도 그걸 추를 놓을 때마다 같은 위치에 갖는 게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이해가 안 되나? 그러니까 이 정도 위치에서 이걸 놔요. 그런데 몰라. 어떤 뭐 미세한 차이가 있겠지. 처음 놓을 때랑 두 번째 놓을 때랑 어떤 미세한 차이가 있었나 보지. 그러면은 자석이 어떨 때는 여기에 조금 더 가까이 가가지고 이게 이렇게 휘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 추가. 자석이 4개가 있으면. 그러니까 놓을 때마다 나는 또 생각하는 거야. 똑같은 장소에서 놨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놓을 때마다 패턴이 달라지는 거야. 그러면은 그게 chaotic하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많은 케어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추를 같은 장소에서 시작시키려는 그것은 완전히 다른 세트의 장소를 방문하게 될 거다. 두 경우에서요. 그러니까 첫 번째 추를 놨을 때랑 두 번째 추를 놨을 때. 그러면 이 혼란스러운 시스템은 반복에 의해 생성이 되고 왜냐면 이걸 계속 반복을 해봤는데 계속 다른 패턴이 나오는 거야. 그죠? 이 혼란스러운 시스템은 그럼 반복에 의해서 생성이 된다. 비록 모든 반복이 카오스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이거 다음에 A를 읽어볼 거예요. 그러면 카오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카오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반복이 has to be within 어떤
어떤 거 이내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뭐라고 불리는? 비선형적인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비선형적인 게 뭐죠? 내가 예측할 수 있는 선에 있으면 선형적인 거. 그런데 나는 분명히 우리나라 코스피가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비선형적인 거죠. 하나 선 위에 있지 않으면 비선형적인 거예요. 됐어요? 이 비선형적인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것 안에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반복이 카오스를 만들려면. 그렇지 않아? 어떨 땐 여기서 떨어뜨리고 어떨 땐 여기서 떨어뜨리고 예측할 수 없게 해야 되잖아. 카오스를 만들려면. 또는 이것도 아니어야 된다라는 말이죠. 노을이 붙었다라는 말은. 그리고 부정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주어 동사 도치되어 있겠죠. 모든 비선형적 시스템이 카오틱하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 되겠네요. 카오스를 만들려면은 비선형적인 시스템이어야 하는데 반복이 모든 비선형적인 시스템이 그렇다고 카오틱하다라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비선형적으로 했는데 어쩔 때는 이게 맞을 때도 있잖아. 카오틱이 안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they need to be pushed. 그래서 밀어붙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네요. 어떤 포인트를 넘어서야 되는데 그 포인트가 뭐라고 불리는 거냐면 bifurcation, 분기라고 불리는 거래요. 그 포인트 이전에는 여기도 보어가 먼저 왔으니까 동사가 먼저 나오고 주어가 나와야 되지 않나? 아니네. before 다음에 그냥 주어 동사네요. 그 포인트가 도달되기 전에는 아마 행동하게 될 거다. 꽤 정돈된 방식으로 행동하게 될 거다. 저는 틀렸을 것 같긴 해요. 이 문제 나왔으면. 일단 비선형부터 이해가 안 되죠. BCA 아니면 일단 BC가 묶여져 있는 게 근데 얘들아 얘밖에 없긴 해. 그럼 BCA가 아닐까? 그죠? 여기가 근데 이해가 잘 안 되죠? 반복은 그러니까 카오스를 만들어내려면 비선형적이어야 한다. 정리를 한번 해보자. 내용 이해만 합시다. 그러면 카오스를 만들려면 그 반복이 비선형적이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어떤 분기라는 포인트를 넘어서야 된다. 이런 말인 것 같은데 카오스를 만들려면 아니 모든 이 반복이 카오스로 이어지진 않는다. 그럼 카오스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반복이 비선형적이어야 한다. 비선형적이어야 한다라는 말은 그게 어떤 분기라는 포인트를 넘어서야 되고 그 포인트가 도달되기 전에는 꽤 질서정연한 패션은 방식입니다. 방식으로 행동한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BCA 괜찮은 것 같은데 한글로 정리된 걸 한번 봐봐. 자석 추인데 바닥에 4개 자석 있고 추 날릴 거고 추 놔봐라. 그리고 그게 무슨 자석을 이렇게 스치고 가는지 어떤 순서로 방문하는지 해봐. 근데 두 번째 똑같은 위치에서 놨는데 움직임의 패턴이 처음엔 같아 보이는데 완전히 달라질 거다. 그래서 이 패턴이 바로 카오스다. 그래서 이게 내가 똑같은 장소에서 완전 시작을 시키려고 많은 케어를 하지만 이게 결국에는 완전히 다른 세트의 장소를 방문하게 될 거고 그러면은 이러한 혼란은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반복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다. 그런데 모든 반복이 카오스로 이어지지는 않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비선형적이기까지 해야 된다. 근데 비선형적이 되려면 어떤 분기라는 포인트를 넘어서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카오스가 만들어질 수 있다. 어렵나요? 네. 저도요. 제이미네 한번 돌려볼까? 오랜만에. 그러니까 이게 이해를 사실 안 하고 넘어가면 순서는 B, C, A 같은데 A가 좀 어렵지? 이해
딱 되게 예시 갖고 와봐. 실험 방법 알려주고 결과를 보여준 다음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이론적 배경. 아까 맞는 것 같은데 펜듈럼을 어디에서 떨어뜨리든 간에 카오스가 그러니까 움직임이 똑같지 않다. 그래서 그거를 카오스라고 하는데 이 카오스를 하려면은 카오스를 만들려면 반복을 해야 된다. 물론 모든 반복이 다 카오스가 되진 않지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분기를 넘어서야 된다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연애 비유로 싹 정리해 준대요. 아 정말 알고 싶지 않은데. 예측이 딱딱 된다. 근데 비선형. 내가 여친한테 꽃을 한 송이 주면 웃어주는데 두 송이 주면 감동해서 울고 세 송이 주면 돈 아깝게 왜 이래 하고 화를 낸다. 그러니까 그쵸. 정비례하지 않고 제멋대로 튀는 시스템 일단 비선형. 분기점은 임계점, 뚜껑이 열리는 지점. 99도까지는 올덜리한 패션. 근데 100도를 넘어서는 순간 기체가 되어서 날아가 버리면 이거를 카오스라고 하네요. 물리에서는. 반복. 마이크를 스피커 앞에 계속 대면은 삐 소리가 나. 근데 이 반복이 쌓이다가 어느 지점을 넘으면 귀를 찢는 소음이 되는 거. 그것도 카오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할 때는 카오스가 안 생긴다라는 말인 거고 이게 비선형적이어야 카오스가 생긴다라는 말인 거네. 그러니까 반복을 한다고 해서 항상 카오스가 생기는 게 아니고 그게 어떤 임계점을 넘어서야만 카오스가 생성된다라는 말이겠네요. 그래비티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쭉쭉 지나가서요. 그러니까 이게 이 과학 지문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왜냐면 이해를 우리가 다 같이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 어드밴스네요. AI에서의 진보는 뭐 하도록 예측이 되죠? 과학 발견의 속도랑 속도가 나오면 나올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뭐죠? accelerate겠죠? 우리 자동차 운전할 때 엑셀 밟잖아요. 인공지능에서의 당연히 발전이 과학적 발견의 속도를 당연히 가속화시켜주겠죠. 그래서 가속도일 때도 A 아니에요? 네, 맞아요. 맞죠? 엔지니어들은 뭐 하려고 노력했죠? 그 기계를 동사가 아니잖아. 이게 목적어니까. 디바이스 하려고 노력을 했겠죠. 근데 어떤 기계냐면 우와 바다를 더 효율적으로 청소할 수 있는 기계. 이런 거 나오면 좋긴 하겠다. 안전은 무슨 문제예요? 그쵸? 상대적인 문제죠. 어저께 롯데마트 갔는데 이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근데 좀 무서웠거든요. 딴 사람들 보니까 다 평온하더라고요. 그래서 별거 아닌가? 하고 우리도 그냥 쇼핑을 마저 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는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게 똑같이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안전은 상대적이구나. 하긴 뭐 그렇겠다 그죠. 뭐가 이 동사 앞에 자리면 당연히 주어 아니에요? 사람 될 수 있는 거 얘밖에 없는데 astronomer가 뭐였죠? 천문학자. 우주 비행사 아니에요. 강의를 해준 거네요. 블랙홀에 대해서요. 그 다음에 인공위성은 남아 있어야 된다. 그것에 적합한 orbit 궤도죠. 시그널을 다시 지구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엑서사이즈 한번 볼까?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렵지 마라. 진짜로 싫다 물리. There is one important thing to note about momentum. 와, 모멘텀 운동량이 나오네요. 근데 왜 자꾸 물리가 나오냐? 그래도 님들 제가 오늘 그 배고픈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배가 고플만 하면 식량을 채우고 고플만 하면 식량을 채우고 해서 머리는 오늘 좀 돌아가고 있어요. 자, 하나의 중요한 것이 있죠. 모멘텀에 대해서 주목할 만한. 자, 모션은 상대적이죠. 움직임은 상대적이죠. 심지어 어떤 거에서 이렇게 달리는데 이렇게 오는 사람을 보면 약간 좀 더 빨라 보이는 이런 것들 있지 않아요? 물리에서?
움직임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잖아. 내가 시속 이렇게 가는데 옆차가 이렇게 갈 때, 그쵸? 움직임은 상대적이란 말이야. 그래서 오직 상대적인 속도만이 관련이 있나 봐요. 전 조금 여기서부터 사실 어렵기는 해요. 움직임은 상대적이니까 상대적인 속도만이 연관이 있다. 오케이? 사실 when you think about it, 네가 그것에 대해 생각을 할 때 모든 속도는 상대적이다. 어? 근데 우리는 절대적인 속도를 사실 계산할 수 있긴 한데, 그쵸? 우리 지구가 좌절하는 속도, 우리 은하계가 멀어지는 속도, 이런 거 사실 다 계산을 할 수는 있습니다. 즉, 근데 지구의 표면상에서구나. On the surface of the earth, 지구상에서는요, we always reckon, 생각하는 거야. velocity를 뭐랑 관련해서, with respect to 뭐랑 관련한 거야. 땅이랑 관련해서 우리는 속도를 생각을 한대요. 지구상에서. 이게 무슨 말일까? 뭔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다시 설명을 해주겠죠. 그러니까 지구 그 자체의 속도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대. 땅과 관련한 속도만 생각을 하는 건가 봐요. 계속 읽어볼게요. There's a true story. 자, 여기에 너네가 알면 진짜 재밌어 할 만한 진짜 실화가 하나 있는데 이런 말이죠. French pilot. 프랑스의 전투기 조종사고요. 2차 세계대전에서의 조종사였나 봐요. 이 사람이 stretched his hand out. 그의 손을 바깥으로 뻗쳤죠. His small airplane window. 그의 작은 비행기 창문 밖으로. 그리고 뭘 잡았냐면 a bullet. 말도 안 돼. 총알을 잡았대. Shit, how is this possible? 어떻게 이게 가능했지? 그 bullet의 velocity가 must have been 뭐뭐이었음에 틀림없다죠. About the same as the velocity of his plane. 그의 비행기의 속도랑 대략 비슷했음에 틀림없다라는 말이죠. 그랬으면 잡았을 수 있겠죠. 왜냐면 내가 시속 100km로 가고 너네가 고속도로에 있다고 생각을 해봐. 옆 차도 시속 100km로 가고 있으면 뒤에 차가 답답해 죽겠죠. 그죠? 앞에 똑같은 속도로 가고 있으니까. 근데 내가 옆 차를 보면 어때? 우리가 둘 다 앞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 앞이 막혀있다고 생각을 해봐. 둘 다 100km로 가고 있고 앞으로. 서로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맞아? 맞아요? 내 기준이에요? 그러면은 총알이 내 비행기랑 똑같은 속도로 이동하고 있으면 이걸 잡을 수 있었다는 거지. 됩니까? 왜냐면 우리가 같이 계속 이렇게 있으니까는 앞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지. 자, 이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bullet이 늦춘대요. To such a velocity. 그러한 속력으로. 뭘 향해서? The end of its flight path. 어디예요? 지 비행 경로의 마지막을 향해 갈 때는 그러한 속도로 slow down 하거든. bullet이.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비행기보다 총알이 더 빠를 수 있지 않나? 어떻게 총알이랑 비행기의 속력이 같지? 그런데 이 지가 그 총알의 비행 경로의 마지막쯤에는 총알도 늦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뭐 때문에? Action of air drag. 공기가 잡아 끄는 행동 때문에. 공기가 잡아 끈다라는 말이 뭐예요? 마찰력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상대적인 속도만이 중요하다라는 거네. 절대적인 속도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블렛의 모멘텀은 was negligible. 무시할 만하다라는 거예요. negligible 하다라는 거는 뭐한 만큼 그 파일럿이 고려되는 것만큼이나 무시할 만하다라는 거죠. 이 블렛의 모멘텀 자체는. 그러니까 총알을 손으로 못 잡을 것 같잖아. 뚫려 나갈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도 절대적인 속도는 신경 안 써도 돼. 상대적인 속도만 신경 쓰면 되죠. 왜냐면 나도 가고 있잖아. 절대적으로는 절대 못 잡겠죠. 총알이야. 마지막 경로에서 아무리 늦어진다고 해도 총알인데. 그거를 내가 서 있는 상태에서는 잡을 수가 없잖아. 나도 같이 이동하고 있으면 잡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 총알이 가진 모멘텀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서 있는 사람이 총알을 잡았으면 손 뚫리고 나갔겠죠. 모멘텀이 크니까요. 됐어요? 즉, he would have had little problem. 그는 problem이 거의 없었겠죠. 뭐 하는 데 있어서? bullet을 캐칭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은 1, 2, 3, 4, 5를 한번 봅시다.
1번. 어떻게 지구의 속도가 공기랑 블렛을 밀어주느냐는 상관이 없겠죠. 우린 지금 상대 속도에 대한 것만 찾으면 돼요. 2번. 주관적인 인식, 스피드의 인식, in the sky, 하늘에서. 약간 그럴싸해. 주관적으로 사실 이 파일럿이 인식을 했잖아요. 그런데 모든 하늘에서 모든 스피드의 인식을 할 수 있나에 대한 우리가 의심이 조금 있으니까 2번은 일단 세모만 해둘게요. 3번. catching a bullet. 총알을 잡는가? 그것은 상대 속도에 달려있다. 와, 3번. 괜찮죠. 4번. 비행기 속도. How can you measure it accurately? 절대 아니겠죠. 네가 그걸 어떻게 정확하게 측정할 건데. 5번.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speed and velocity? 속도랑 속력의 차이가 뭔데? 자, 2번, 3번 중에 답이 있습니다. 일단 예감 한입 하고 생각해 볼게요. 3번 같죠? 상대 속력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정답 3번 맞습니까? 네. 딴 거 다 필요 없고요. 이것만 있어도 주제예요. 알겠죠? 근데 사실 상대적인 속력이니까 주관적으로 인식하기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인더스카이의 오류가 이건 것 같아요. 모든 우리는 항상 생각한다. 땅과 관련해서 생각을 한다. 그럼 땅이 아니면 어쩔 건데? 하늘에 있을 땐 어쩔 건데? 인 것 같죠, 그죠? 근데 속도의 주관적인 인식이라는 건 약간 이런 게 아닐까? 주관적으로 인식은 했지만 아니지. 주관적으로 약간 인식하는 건 이거 아닌가? 아, 이거 시속 한 100km쯤 되나? 이거 시속 한 120km 정도 되나? 이게 주관적인 인식인 것 같아요. 하여튼 땅이랑 떨어져 있는 거는 괜찮은데. 근데 스카이가 주제가 될 만한 거는 아닌 것 같고. 더 적합한 거는 3번이고요. 히포쿠스인가? 히포크라테스인가? 누굽니까 당신? 히파르쿠스? 니 어디예요? 뭐죠? 어딘지 모르겠어요. 여튼 여기에 히파르쿠스가 원래 내용일치 문제는 사실 이렇게 푸는 건 아니긴 한데 이게 이 사람 이름인가 봐요. 니케도니아? 몰라 뭐예요. 여튼 거기에 있는 히파르쿠스라는 애가 가장 중요한 천문학자였나 보죠? 헬레니즘 시대인가 보다 야. 헬레니즘 때가 그땐가? 알렉산더 대왕 때? 맞아요? 언제가 헬레니즘이? 르네상스 전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다시 부흥하자. 헬레니즘 시대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해서 르네상스 아닙니까? 고대잖아요, 헬레니즘. 맞지 않아? 너네 배경 지식이 왜 이 모양이죠? 시험 끝나서 그런가요? 시험 범위 아니었냐? 헬레니즘? 헬레니즘은 그냥 그러니까 고대 아니냐고. 고대 중세 현대라고 봤을 때 고대 아니냐고요. 알아요. 응. 뭔가 고대스러운 봅시다. 여튼 헬레만 보면 일단 뭐 헬레니즘 바뀌었죠. 여튼 헬레니즘 시대에 되게 중요한 가장 중요한 천문학자였나 봐요. 사모스도 지역인가 보죠. 사모스의 아리스타쿠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나 보죠. 근데 아리스타쿠스랑은 다르게 히파르쿠스는 뭘 믿었냐면 지오센트릭 유니버스? 지동설이구나. 그죠? 지구 중심적인 유니버스를 믿었다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지동설이 맞죠? 네, 지금. 천동설이 아니잖아요. 네. 그죠? 나 알아. 지동설 주장하는 사람. 아리스토텔레스 말고 알아. 유명한 수학자이기도 하가? 너네 알지 않니? 해가? 아스파라거스? 아니요. 크라켄 머시기가 천동설 주장했는데.
진짜 상식 좀 키워라. 헬레니즘 시대 그 알렉산더 대왕 때 맞음? 여튼 고대 머시기. 그리고 히파르쿠스가 뭔가 근데 이런 학파가 있지 않았냐? 맞지? 뭐 이런 학파 있었는데 이름 뭐 이쿠루스인가 뭐 그런 거 있었음. 나케야 어디 사람이? 사모아에 누구도 있다던데. 그리고 지동설, 천동설 그 유명한 사람 주장한 사람 누구였지? 물어보면 대답 좀 탁탁 튀어나와주면 안 됩니까? 맞까해 맞다니까. 그냥 니케야 맞나봐. 사무스 섬은 아리스타르코스라고 하는 거네요. 사무스 섬은 어디 있는 거야? 뭐 지중해쯤에 있겠죠. 그죠? 지중해쯤에 있을 것 같아. 근데 사모아 섬 나는 아는데. 그래 코페르니쿠스 맞다니까. 프톨레마이오스였구나 천동설이. 오케이. 야, 우와 대단한 사람이다 이 사람. 하지만 당시에 미친 사람 취급 받았겠죠, 그죠? 와 근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했을까?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으니까 당연히 하늘이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거야.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아무튼 이 사람은 지구 중심적인 유니버스를 믿었다는 거죠. 자, 유명한 수학자인 히파르쿠스가 게이지드 측정했다. 게이지는 알아야죠, 그죠? 근데 게이지 같이 안 생겨서 애들이 이거 나올 때마다 의심해요. 가우지가 뭐예요? 맨날 이렇게 물어봐요. 아, 근데 그게 그렇게 생겼는데 게이지라고 읽어야 돼. 오케이. 근데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잘 떠오릅니다. 히파르쿠스는 뭘 측정했냐면 태양이랑 달의 움직임을 측정을 했죠. 뭘 사용하면서 천문학적인 모델을 사용하면서요. 페르가 이것도 뭐 거기 있는 지역이겠죠? 여기에 있는 아폴로니우스에 의해서 고안된 이런 모델을 한번 사용을 해봤대. 히파르쿠스가 알렉산드리아랑 로즈 지방에서 이 사람이 일을 했고요. 그 나중에 나오는 도시 로즈 지방에는 이거 원래는 로즈라고 읽는 게 맞는데 옛날에는 로데스라고 읽었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그냥 로즈라고 읽습니다. 이 사람이 천문학적인 연구를 만들어냈네. 연구 센터를 만들었네. 이 사람이 그래서 여기서 카탈로그 하면은 이 배열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카테고리처럼 정렬을 했다라는 거잖아. 카탈로그라는 거는. 카탈로그 우리 어디 가구점 같은 데 가면 카탈로그 주잖아요. 이거 보시고 참고하세요. 이런 거 주죠. 별에 대해서요. 와 대단하다. brightness 그 별 밝기에 따라서 별을 지금 나눠 놓은 거잖아. 사이언스 센터 만들어서. 진짜 대단한 거죠. 그 고대시대 사람인데. 그는 별의 차트를 만들어냈대. 850개나 되는. 뭘 추적하면서 그들의 움직임과 상대적인 밝기까지 추적하면서 진짜 대단하네요. 히파르쿠스는 더 정확한 메저먼트를 만들어냈대요. 아리스타쿠스가 했던 것보다겠네. 아영아, 히파르쿠스가 메이드한 거니까 아리스타르쿠스가 메이드한 것보다 더 정확한 추측이었겠죠? 측정이었겠죠? 여기 자리 워즈로 나왔는데 맞다라고 하면 절단이 나겠죠? 이거 많이 나와요. 대동사 자리. 진짜 많이 나옵니다. 달과 태양의 거리에 대해서 이 사람이 측정을 했던 것보다 메이드 다음에 메저먼트 오브겠죠. 메저먼트 앞에 나오니까 빠진 거예요. 그냥 오브가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여기 메저먼트가 빠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의 측정보다 이란 말이죠. 지구에서. 그래서 태양의 궤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지구 주변에 있는 태양의 궤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그가 어떤 아이디어를 만들어냈냐면 eccentric, 이심원이라는 개념. 와 진짜 대단하다. 태양 궤도 이렇게 돌고 우리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다는 이런 이심원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지. 그리고 그것을 알렉산드리아의 프톨레마이오스가 expand upon 그것에 대해서 확장을 했다 이런 말이 되겠네요. 근데 프톨레마이오스가 아까 천동설 아니었냐?
이 사람은 이렇게 했나 보다. 그러니까 요 아까 히파르쿠스는 이렇게 해서 지구 맞네. 지구 중심 유니버스니까 이 사람이 천동설 주장한 게 맞네. 그죠? 지구 중심 유니버스라며. 그래서 이게 이어진 거구나. 맞죠? 지구가 중심에 있으면 천동설이지. 오케이. 그래서 보면은 천문 모델을 이용해서 예. 태양과 달의 움직임 측정한 거 맞지 않나? 네. 이것도 더 정확했던 거 맞는 거 같은데? 네. 5번이 틀렸구나. 프톨레마이오스가 이것 위에 발전을 시킨 거죠. expand upon이 나왔잖아요. 이거 upon 앞으로 가져가서 upon 위치라고 써도 되죠? 되죠? 16분 단어 치는데 드릴까요? 네. 네, 3번은 자꾸 내일 하자고 하네. 모레